평생 국밥 팔아 건물 사줬더니 돌아온 건 아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가슴에 피눈물을 쏟으며 전하는 인생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제 나이 68, 남들이 보기엔 자식 농사 잘 짓고 편히 쉴 나이라 하겠지만 저는 지금 낡은 단칸방에서 지난 날을 후회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저는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시장 기퉁이에서 국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이 터져 피가 나고 여름이면 불 앞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오로지 내 귀한 아들 번듯하게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18년 넘게 쉬는 날 없이 국밥을 팔아 3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를 올렸을 때 저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이 건물을 미천 삼아 당당하게 살겠지라는 생각만 하면 배가 불렀거든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저는 시장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며 울었습니다. 제 인생의 보상은 오직 자식뿐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시작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미련하죠. 내가 덜 먹고 덜 입어도 자식 주머니 채워주는 게 행복인 줄 알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부모의 희생이 자식에겐 당연한 권리가 되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쯤이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참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기죽지 말라고 제가 평생 모은 적금 통장과 상가 건물의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이 엄마는 이제 늙어서 돈 쓸 데도 없다. 네가 이거 잘 관리해서 우리 가족 화목하게 살자. 그때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평생 효도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명의를 넘겨주고 처음 몇 달은 참 달콤했습니다. 주말마다 맛집에 데려가고 옷도 사주더군요. 그런데 아들이 하던 사업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태도가 180도 변했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줄어들자 아들의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고 며느리는 은근슬쩍 저를 짐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러 가도 고맙다는 말 대신 어머님, 청소기가 이게 뭐예요? 제대로 좀 해주세요. 라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사준 집인데 어느새 저는 그 집의 주인도 어머니도 아닌 눈치 보는 식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 주도권을 잇는다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일인 줄 그때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이 제 손에 있을 때는 아들이 왕처럼 모시더니 명의가 넘어가니 저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노인네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터졌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아들아, 이건 우리 마지막 보루 아니냐. 건물 임대료로 어떻게든 버텨보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사업을 알아요? 건물도 어차피 제 명의잖아요. 손마디가 다 휘어지도록 국밥을 날라 그 건물을 세웠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바닥을 긁어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살아야죠. 자식 망하는 꼴 보고 싶으세요? 결국 저는 아들의 고집에 못 이겨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순식간에 평생의 업적이었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고 우리 가족은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미리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독을 주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요. 집이 넘어가고 우리는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매일 밤 화장실에서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내 자식이 저런 괴물이 되었나 싶어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제안을 하더군요. 어머님, 저기 시골에 계신 고모님 댁에 당분간 가 계시면 안 될까요? 저희끼리라도 정리 좀 하고 나중에 모실게요.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가 나갈게.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라.
저는 낡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네가 갈 수 있는 곳은 결국 예전에 장사하던 시장 골목뿐이었습니다. 예전 동료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사장님 소리 듣던 제가 남루한 행색으로 나타났으니 그럴 만도 했죠. 저는 시장 끝자락에 작은 방을 얻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의 집 식당 주방 보조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무릎은 쑤시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다시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는 결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 내외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더군요. 가끔 소식을 들으니 아들은 또 다른 사업을 한다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문을 열고 꾀지재한 행색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도망갔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다며 제 손을 붙잡고 울더군요.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예전에 숨겨둔 돈 좀 없어요? 부모의 마지막 고열까지 짜내려는 자식의 모습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아들아, 내 인생에서 넌 이제 죽었다. 내가 너한테 준 건 사랑이었는데 넌 그걸 칼로 바꿔서 내 심장을 찔렀어. 저는 아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아들은 또 소리치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회한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시장에서 성실하기로 소문난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방 보조에서 시작해 다시 저만의 작은 국밥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예전만큼 크진 않지만 매달 들어오는 수익으로 저를 위해 맛있는 것을 사 먹고 예쁜 옷도 한 벌씩 장만했습니다. 시장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교회로 여행도 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아들은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냉정하다고 욕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들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당당해야 자식도 바로 선다는 것을요.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눈치 보던 시절보다 100배, 1000배 마음이 편합니다. 제 계좌에는 조금씩 노후 자금이 쌓여가고 있고 이 돈만큼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당신의 모든 것을 걸지는 마세요. 당신의 노후를 자식의 효도에 맡기는 것은 도박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대접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기르세요. 그래야 자식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말아놓고 저를 위해 건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